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장중의 변동성이 크게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왔던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 정도 나오면서 좀 안도감도 있었었고, 대신에 첫 번째 빠졌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장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너무 지쳐있을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변수까지 개입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시점에서 계속 늘어지거나 또는 이상한 예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많이 돌아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중국의 변수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안도하면서 지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지난 한번 중국이 두 번에 걸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안 좋길래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예상치 정도로 나왔다는 점들을 보면 이게 생각보다 금리 인하 자체가 선제적인 조치였었겠구나. 그리고 중국의 경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경착륙 우려까지는 아니겠구나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런 성장 이런 걸 통해서 2분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어떤 공감대들 형성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많이 있겠죠. 우선적으로 이제 유럽 위기에 대해서 향후에 정치 당국자들이 어떤 해결 방안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0날이죠. 20날 나올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ESM이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국채를 추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17일에 있을 버냉키 의장 연설에서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있을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라면 미국의 어떤 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 변수는 상당히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실적은 기본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좀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이 이런 어떤 언론의 어떤 뉴스들이라든가 아니면 단편적인 뉴스들만 두면 상당히 휘둘리기가 어떤 쉬운 모습들인데 유럽의 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미 재정 위기가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인은 대마불사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고 스페인이 무너진다는 위험으로 지수가 빠진다라면 그 부분이 거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정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수 변동 요인이겠죠. 혹시 나중에 한번 지수화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내년엔 또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결국은 올해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매수 요인이 되질 까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도 그랬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흔들림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을 접근할 때 너무 매크로 중심의 어떤 중심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